안녕하세요. 발표를 맡은 체육교육 전공 김민성입니다. 저희 조는 교직과 교사를 주제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교사의 개념과 중요성, 전문직의 특성에 비추어 본 교직의 특성, 교사가 갖추어야 할 지식과 능력, 토의 주제 순서로 이어지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사의 개념과 중요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교사의 개념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다시피 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인격적 감화를 끼치고 삶의 본을 보이는 사람 혹은 학술이나 기회를 가르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의미의 교사는 반드시 생업으로서 가르치는 일만 할 필요가 없었으나 공교육 제도가 도입되며 하나의 직업으로서 교사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 일정한 자격증을 가지고 일정한 교과 과정을 따라 학생을 지도하는 사람을 가리키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사와 구별되는 개념들입니다. 첫 번째로 교사는 선생님과 구별됩니다. 선생님이라는 호칭은 학교의 교사 외에도 학원의 강사, 한 분야에서 높은 업적을 보인 사람, 한 분야의 권위자로서 후학들에게 자기 지식과 기회를 전수하는 사람, 사회에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서 논의하고자 하는 교사와 구분되어야 할 용어입니다. 또 하나는 스승입니다. 스승은 제자에게 깊은 사랑과 모범을 보여줌으로써 인격적 감화를 주며 그의 삶에 큰 전환점을 마련해 준다는 점을 강조하는 용어로 이것 또한 제도적 개념인 교사와는 다른 뜻으로 사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교사의 개념을 논할 때 특히 유의해야 할 상황은 교사를 학생들의 교육을 전담하는 사람 또는 가르치는 일만 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학교와 교육이 동일시되면 이러한 개념에는 문제가 없지만 학교와 교육이 개념적으로 구별되는 현상이라고 한다면 교사에 대한 정의는 재고해 보아야 합니다. 교사는 학교에서 교육만 담당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일이 발생하는 학교에서 모든 일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림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학교는 교육 이외에도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학교는 정치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치 권력을 잡은 집단은 학교를 집권 세력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연장시키려는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해왔습니다. 교과서 내용, 교원의 양성과 임용, 각종 행정 지시 등에서 우리는 이러한 증거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사는 이러한 학교의 정치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학교는 경제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경제는 돈의 흐름과 관련이 있으며 국가적으로 학교 교육을 위해 얼만큼의 재정을 투입할 것인가부터 개별 학교에서 거두어지는 등록금과 학급 수준에서 발견되는 잡부금, 촌지에 이르기까지 돈과 관련된 일이 발생하고 있으며 교사는 학교 안의 경제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학교는 사회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학교와 관련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기능으로 개인이 사회 경제적 지위를 획득하는 데 있어 학교 교육 체제 안에 얼마나 오래 머물러 있었는지, 어느 학교를 졸업했느냐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의 문제입니다. 많은 학부모들은 교사가 이러한 일에 보다 적극적이기를 기대합니다. 네 번째는 행정법 관련 기능을 수행합니다. 학교 설립 시 지켜야 하는 법, 교사 임용 시 지켜야 하는 법, 교재 선택 시 지켜야 하는 법, 학생들을 평가할 때 지켜야 하는 법 등 법률과 관련된 일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또한 각종 공문 처리, 학교 운영에 필요한 각종 활동과 같이 행정과 관련된 중요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이 매우 중요하고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이것은 교육이 아닙니다. 물론 학교 안에서 우리는 교육이라는 삶의 양상을 발견할 수 있지만 이것은 교육학적 관점으로 보아야 잘 보이는 인간의 활동이며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이야말로 학교라는 사회적 기관이 설립된 취지의 핵심에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교사를 교육을 중심으로 학교에서 전일제로 일하는 직업인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거의 모든 학생들은 바로 그 학교에서 깨어있는 시간 중 가장 많은 시간을 교사와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수업, 상담, 다양한 학급 활동 등의 이름으로 교사를 만나고 있으며 다양한 방식으로 교사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예시는 실제 인터뷰를 통해 학생들이 교사에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시에서 확인했듯이 학생들에 대한 교사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은 그들이 학교를 떠난 후에도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소년은 성인과 어린의 중간자로서 아직은 자아 형성이 미숙한 단계이며
청소년의 충만한 에너지는 어떤 방식으로 유도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긍정적 방향으로 분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의 한가운데 교사가 자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아직 말랑말랑한 상태이기 때문에 교사에 의한 자성 예언, 피그말리온 효과, 로젠탈 효과가 작동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국가의 입장에서는 학생과 학부모가 어떤 교사를 만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만족감을 얻게 해야 한다는 점에서 전체 교사의 전문성은 매우 중요한 주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전문직의 특성에 비추어 본 교직의 특성입니다. 교직을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성직, 노동직, 전문직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성직의 관점은 교직을 성직으로 간주하고 세속적, 물질적 보상에 초연한 교사의 이미지와 소명의식, 헌신과 사랑, 봉사정신, 높은 도덕적 행동 규범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이는 교사에게 지나친 청빈과 금욕 생활을 요구하면서 생활인으로서의 고려가 미흡하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이에 대해 극단적인 입장으로 노동직이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노동직은 단순히 교사는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받는다는 노동자로 보는 관점입니다. 전문직으로 교직을 바라보는 관점은 이러한 두 교직관의 중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며 최근 들어 가장 지배적인 관점입니다. 전문직이란 특정 분야의 일에 대해 전문적인 기술과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며 플렉스너가 학문적 관점에서 전문직에 대해 최초로 정의하였습니다. 플렉스너는 전문직 활동은 근본적으로 지적이고 개인적 책임을 완수한다. 전문직은 단순히 일상적이 아닌 지식의 근본을 두고 학습되어진다. 전문직은 학구적이고 이론 중심이기보다는 실질적이다. 전문직은 전문적 교육에 의해서 그 기술이 교습된다. 전문직은 내적으로 조직화된다. 전문직은 사회의 선을 위한 이타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정의하였습니다. 플렉스너 이후에 리버만은 기존의 전문직에 관한 논의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전문직의 특징을 정리하였으며 이는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는 전문직의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리버만이 정의한 전문직의 특성은 독특하고 분명한 그리고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서비스를 가지고 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이 지적이다. 장기간의 전문화된 훈련이 필요하다. 종사자 개개인 그리고 전문직 종사자 집단 모두에게 광범위한 자율권이 있다. 자율성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판단과 행동에 대해 개인적인 책임을 진다. 경제적 보상보다 제공되는 서비스에 강조를 둔다. 종사자들의 포괄적인 자치기구가 있다. 불분명하거나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구체적인 사례에 의해 명료화되고 재해석되어 온 윤리 강령이 있다로 정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갈등론이나 경쟁론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이러한 전문직에 대한 정의에 대해 비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주요 전문직은 높은 사회적 지위가 이타적인 공공 서비스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의 독점으로 인한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사람이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장벽을 높인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전문직에 진입하는 데 필요한 학력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것보다 현저하게 높으며 이러한 장치는 일종의 사회적 배제의 수단이 되고 있고 전문직이라는 용어는 작은 비율의 인구만이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특권의식을 내포하고 전문직 엘리트의 합리화를 위해 고안될 것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흔히 교직도 전문직에 속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교사 양성 과정에서 예비 교사들에게 전문성을 강조하며 교직도 전문직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교육기본법 14조, 교육공무원법 제38조 1항, 유네스코 국제노동기구의 교원의 지위에 대한 권고와 같이 관련 교육 법규와 문서에서는 교직을 전문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각각의 조항들을 가져왔으니 한 번씩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교직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다른 전문직의 특성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교직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봉사직으로 국가와 민족에 큰 영향을 주며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을 소지해야 입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교사들은 교직에 대해 독점적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직은 고도의 지적 능력을 필요로 하며 비교적 장기간의 교육을 받아야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교사는 고도의 지식과 전문적 식견으로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어느 정도 자율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네 번째, 교사는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됩니다.
5째, 교사들의 권리를 확보하고 그들의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직적 행동이 요구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일부에선 교직이 직업윤리 측면 이외에 다른 기준은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표에서 보시다시피 엣지온이는 교사를 8가지 이유를 제시하며 준전문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사, 변호사와 달리 그들에게 보내진 모든 고객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에서도 전통적인 전문직과 다르고 정부가 가르치라고 하는 내용만을 다루어야 한다는 점에서 자율성의 한계가 존재합니다. 또한 관료체제에 의해 평가를 받고 사회적 특권과 보상을 충분히 누리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의 전문성이 교사의 자격이나 학력에 의해 저절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교사의 전문성은 교사가 현직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외부적 조건에 의해 구비된 전문성보다 학교 현장에서 드러나는 실현된 전문성이 중요하고 입문할 때까지의 전문성보다 입문한 후의 전문성이 더 중요합니다. 학생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교사의 전문성은 바로 후자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교사가 갖추어야 할 지식과 능력입니다. 교사가 학교에서 맡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능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학생들에게 어떤 교사가 좋은지 물어보면 대체로 학생들을 편애하지 않는 공정한 교사, 수업을 잘하는 교사, 이해심이 많고 친절한 교사, 열정적인 교사, 재미있는 교사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교사에 대한 이러한 요구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중요한 측면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라는 조직을 직장상화, 생업을 꾸려가는 교사가 갖추어야 할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음 표는 각각의 학자들이 주장하는 교사가 갖추어야 할 전문성들입니다. 한 번씩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에서 학자들이 주장한 내용들을 종합하여 교사가 학교에서 전문적으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교과에 대한 지식과 열정, 교수 방법에 대한 지식과 기술, 학생 및 생활 지도에 대한 지식, 학교 운영에 대한 지식, 교육자적 태도와 성품을 중심으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교과에 대한 지식과 열정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교사는 자기 교과를 매개로 수업하는 형태를 통해 학생들과 상호작용합니다. 학생들은 바로 이 수업에 참여하기 위해 학교에 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사든 학생이든 이 수업에서 실패하면 학교 생활 전체의 의미가 사라진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교사가 담당하는 교과에 대한 지식과 열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극단적으로 교사의 인성, 성품에 문제가 있더라도 경우에 따라 교과에 대한 뛰어난 실력과 열정만 있으면 용서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날 입시 위주의 교육이 교사에게 압박으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나 교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열정의 부족은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전문성과 열정의 결핍 가운데 이루어지는 수업은 교육적 효과가 없는 일종의 역할놀이에 불과하며 억지로 앉아 있어야 하는 학생들에게도 일종의 고문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교수 방법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위주로 정리하면 이는 일반 대학의 학과에서 공부한 사람들과 교사가 차별화되는 요소입니다. 어떤 것을 잘 아는 것과 어떤 대상에게 가르치는 것은 별개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유치원, 초등, 중등교사, 교수가 다른 교육기관과 경로를 통해 양성 배출되는데 이는 대상 학생들의 특성에 따라 교수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수업도 하나의 의사소통이라고 할 때 학생들의 관심과 이해 수준에 비추어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다양한 교수공학 매체를 적절하게 활용할 필요도 있습니다. 물론 교사의 전문성은 과목 몇 개를 이수했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교사가 자기의 수업에 대하여 끊임없이 반성적으로 성찰하여 그 결과를 자기 수업에 적용해 보기를 반복하는 데서 교사의 전문성이 함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학생 및 생활 지도와 상담에 관한 지식입니다. 교사는 교과 수업뿐만 아니라 학교 안팎으로 인간으로서의 학생들을 만납니다. 성인과 다른 학생들의 지적, 신체적, 심리적 특성과 이들의 가정환경, 교육환경, 문화, 정신세계, 취미, 친구관계, 미래설계 등에 대해 알고 이해해야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학교에선 생활지도와 상담을 같은 뜻으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 둘 사이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생활지도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처벌보다는 선도를, 치료나 교정보다는 예방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지능, 적성, 인성, 자아개념,
가치관 등에 대한 심리검사, 상금 학교 진학 및 직업진로 관련 정보봉사, 학생들의 학사와 학교적응 관련 상담을 포함합니다. 이와 달리 상담은 정서적, 감정적 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기 어려운 사람에 대해 전문적으로 도움을 주는 활동을 가리키며 학교에선 모든 교사가 부분적으로 대상 학생에 대한 상담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상담이 성립되기 위해선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에 마음이 통하고 무엇이든 흔쾌히 털어놓을 수 있는 친밀한 관계인 레포가 형성되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감적 이해, 수용, 진실성의 원리를 활용하여 상담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학교 조직 및 학교 운영 지식입니다. 교사는 조직으로서의 학교의 특성을 이해하고 학교의 운영 방식에 관심을 갖고 조직의 일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교사는 학교라는 조직의 일원으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사람이며 수업뿐만 아니라 학생 상담, 학급 경영, 학교 운영 등 모두 교사의 업무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교사는 학교 운영 및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효율적 문서 처리 지식을 겸비해야 합니다. 학교는 분업, 위계화, 인공서열, 신분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관료제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나 관료제적 원리가 엄격하게 적용되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이는 전문직적 조직의 성격을 지니고 다양하고 모순된 조직 목표가 사공존할 뿐만 아니라 목표 달성 혹은 실패의 원인을 가려내기가 쉽지 않고 하위 부서 간 과업의 연계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특성은 흔히 느슨하게 결합된 체제라고 불립니다. 아울러 OECD에서 강조되는 학교 구성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창조적 학습 공동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자적 태도와 성품입니다. 교사는 무엇보다 학생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어야 하는데 사랑의 본질은 희생입니다. 학생의 성장을 위한 것이라면 모든 지식, 감정, 노력을 교사는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개별 학생의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지니며 학생의 배경 변인 때문에 그에 대한 편견을 지니고 대해선 안 됩니다. 이는 모든 학생의 인격체를 대하고 믿으며 교과 생활 면에서 학생의 성장을 바라보는 것을 최대의 기쁨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학생의 미숙함이나 실수에 대해 관용을 베풀고 학생에 대한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교사가 학생을 사랑하려면 먼저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교사는 자신의 인격과 품위가 노출되는 상황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매우 특수한 직업인이기 때문에 도덕적 모범을 보여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교사는 평생학습 사회에서 평생학습자의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가르친다는 이유로 배움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며 교사 스스로 평생학습자로 살아가는 모습 그 자체가 학생들에게 일종의 잠재적 교육 과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즐거운 교실을 만들기 위해 유머 감각을 경비한다면 교사의 정신 건강과 교실 분위기 전환에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세계에 관심을 가지고 문화를 추적하고 탐구하는 모습을 갖추어야 합니다. 마지막 부분은 토의 주제입니다. 저희 조에서 선정한 토의 주제는 학창시절 자신에게 긍정적 영향을 준 교사가 있는가, 어떠한 영향을 받았으며 그 교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무엇이었는가와 어떤 교직관을 가지고 교직 생활에 임할 것인가입니다. 이상으로 교직과 교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